오늘 연방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026년 5월 주별 고용 및 실업 현황 내용을 보면은요,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실업률 평균이 4.3%로 전월 및 전년 동기에 비해서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서는 실업률에 변화가 없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5월달 통계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들은 이 발표는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신기하죠? 언론들이 이 발표를 거의 보도를 안 하고요. 실제로 나오는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놓는 보도인데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튼튼합니다. 일자리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 여론조사라는 함정이 있다는 거. 첫째, 여론조사라는 함정이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 공신력 있는 노동부에서 내놓은 자료조사 발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발표가 아니고 일부 사기업에서 몇몇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기업들을 조사해서 내놓는 것이긴 하겠으나, 하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러한 잘못된 보도들을 내놓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흠집 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경제정책 흠집 잡기를 하고 있느냐? 중간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이기는 것을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좌파 언론들이. 제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요번에 이제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이미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선거판이 바뀌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더 많이 선출될 수 있는 그림으로 지도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란에 대한 문제, 반대하는 국민보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공화당을 흔들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뭐냐면, 아니,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라는 이야기고, 그거 하나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다. 가스값 올라갔고 물건값 올라갔고 식당에 가봐라. 지금 음식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우리 힘들다. 인건비는 많이 안 올랐는데 물가는 많이 올랐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팬데믹 때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이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보다도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하고 MOU를 맺고 난 이후에 계속 가스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 해결됩니다. 이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 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사태로 완전하게 돌려놓아라. 30일 주어져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방을 하기 위해서 수중에 있는 기뢰 제거 작업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30일 뒤면 완전 개방. 그러면 가스값은 완전히 내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동지표 중요하죠. 연준이 금리를 높이느냐 금리를 낮추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노동지표입니다. 노동시장이 건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갔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계속 튼실합니다. 일자리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 금리를 두세 번 올릴 전망을 하고 있다. 어디? JP 모건스가 그런 전망을 내놨다. 이런 보도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스는 원래 트럼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람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다음번 FOMC 회의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뭐 다음번은 아니더라도 다다음번에는 낮추는 게 정상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 이유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본인들의 돈줄, 민주당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기부가들, 이 좌파 언론들의 돈줄로부터 받은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6개 주에서 실업률이 하락했고 2개 주, 엘라바마와 켄터키에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42개 주에서는 실업률이 똑같습니다. 자, 50개 주 중에서 42개 주에서는 실업률이 똑같고요. 6개 주에서는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막 생기니까. 2개 주에서만 올라갔는데 그게 엘라바마하고 켄터키입니다. 완전 시골 지역이죠. 예, 엘라바마하고 켄터키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6개는 떨어졌고 2개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뭐 서서히 좋아져 가나 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우스다코타주가 2.1%로 가장 낮았고요. 실업률이. 워싱턴주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5.3% 실업률. 자, 보십시오. 사우스다코타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죠. 실업률 2.1%. 자,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실업률이 다 낮습니다. 엘라바마주도 살짝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 올랐다라는 거지 엘라바마주도 굉장히 낮습니다. 실업률이. 그런데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이죠. 이곳들은 실업률이 높게 나옵니다. 5%, 6% 막 나옵니다. 실업률이. 지난 4월 대비 비농업 부분 고용은 단 2개 주에서만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고 나머지 48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게 이 지금 노동통계국의 발표 내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17,400명이 추가로 고용이 돼서 0.3% 증가했고 또 웨스트버지니아주가 9,700명이 늘어나면서 1.4%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고용 규모가 뚜렷하게 변한 지역이 4곳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고용시장 규모가 바뀐 곳이 노스캐롤라이나주 6만 1,800명의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바다주 2만 9,200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바다나 노스캐롤라이나나 다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 일하는 직원, 일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페이롤 받는 직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가장 많은 고용 증가세를 보인 곳이 바로 그 두 주고요. 버지니아주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죠. 5만 220명 줄어들었습니다. 워싱턴 DC 4만 30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제정책을 잘 펼치는 것이고 누가 경제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마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